안녕하세요. 금일 나스닥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인 금요일 시장이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공존하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대한 간결하고 명료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의 하락이라는 것은 최고점에서 하락장이 진행이 된다거나 하락 추세가 나올 때에도 항상 중간에 반등을 주고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위치에서 리스크는 곧바로 하락하는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반등 이후가 위험한 자리가 된다. 그래서 반등 이후의 리스크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곧바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기간적인 부분, 즉 기간을 상정하셔서 특정 시기를 지나기까지는 재차 하락의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 15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전체 파동의 비율을 볼 때 해당 파동의 구간이 구성 파동이라면 반등파 이후에 전체 A의 비율만큼 재차 하락하게 된다. 즉 A의 비율만큼 다시 떨어지게 될 것이므로 9월 15일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기준으로는 반드시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선 하단 또는 기준점을 깨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 영상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쉬운 형태는 바로 SOXL의 직전 카운팅입니다. 해당 구간이 반등 비파가 되는 구간이었다면 C 하락으로 9월 말까지 떨어질 수 있다. 즉 9월 15일에 그러한 무빙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을 기준으로는요. 이러한 9월 15일에 대해서 이제는 9월 20일까지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첫 번째 SOXL을 기준으로는 16불까지 열어두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A파를 하방 이탈하게 될 경우에 C 하락의 컨펌이므로 기존의 C 매도 목표치인 16불까지 추가 매수를 지양하는 것이나 신규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즉 기간적인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SOXL의 이 모양 자체가 지금 기존의 반등 비파 이후 C 하락 패턴으로 흘러가는 모습이므로 SOXL은 추가 조정을 염두에 두셔야겠다. 네, 그래서 월화의 무빙이 일단 중요하게 펼쳐질 것이고요. C 하락의 세부 카운팅은 일반적으로 ABC, ABC, 다음은 뭐죠? 1, 2, 3, 4, 5로 진행이 되는 파동 패턴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가 1, 2, 3, 4, 5의 형태로 15.8불 부근까지 내려가 준다면 SOXL은 베스트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9월 말까지 조정이 열려 있기 때문에 횡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떨어지는 형태까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기울기를 볼 때 월화에 곧바로 좀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화경에 이러한 조정이 나온다면 9월 22일에서 23일 반등이 나가더라도 재차 하락하면서 9월 말까지 조정, 그리고 10월부터 반등하는 형태를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구간이고, 기간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일단은 추가적인 조정에 대해서 염두에 두자. 자, SOXL이 가장 쉬운 조정 파동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SOXL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와 함께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그재그 ABC에 대해서도 투박하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멤버십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두 가지, 총 세 가지였죠. 지그재그 ABC. 나스닥은 위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지난번 삼각수렴 말씀드렸던 영상의 모습에서 이 추세선 하단까지 조정을 봐야 하고 반등 이후로 추세선 상단 저항 구간의 돌파를 봐야 한다.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현재 위치에서 원래는 이러한 삼각수렴의 형태였죠. 자, 원래 삼각수렴은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각수렴의 돌파가 나갔던 첫 번째 상승이 진행된 이 시점에는 시간봉상으로 기준점들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당시로서는 이 자리가 하나의 스탑로스의 기준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멤버십에서 설명드릴 때는 이 위치의 변곡점을 깨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곧바로 3파 상승의 형태로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기준점, 이 자리를 잡아드렸죠. 결국에 지금의 형태는 이 자리를 깨면서 조정이 진행이 된 형태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수렴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심도 있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는요, 삼각수렴이 아니었다. 즉, 삼각수렴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항상 이러한 기울기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간봉 캔들을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 이 자리 추세선이 분명히 존재하는 추세선이므로 이 자리에서 일단 맞고 떨어지는 부분은 염두에 두어야 하고, 상승 이후 조정이라면 언제까지 지금 우리가 고려를 해야 했을까요? 맞고 떨어지는 비율이 여기서부터 조정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9월 18일 아래 보시면 날짜가 있죠. 맞고 떨어지는 시점에서 조정 파동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이 자리까지는 상정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18일까지 열어두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자리의 조정 파동은 A, B, C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적인 부분을 통해 조정을 열어뒀어야 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곧바로 쏟아주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기간적인 부분. 두 번째, 제가 멤버십에서 설명드릴 때에는 거대한 삼각수렴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위아래 휩소 무빙에 대한 형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선물 시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삼각수렴을 그리면서 위로 한번 털고 아래로 한번 털면서 위아래에 꼬리 달린 도지 캔들의 형태를 만들면서, 지금 이 차트는 시간봉으로는 볼 때 충분히 등락이 있는 모습이지만 이것을 큰 시간 프레임의 봉으로 합치게 될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캔들이 합쳐지면서 도지 캔들로 복마감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나스닥 선물이나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삼각 수렴 이후에 위아래 스탑 무빙을 주고 상승 돌파한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형태에서 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이아고널 패턴에서 A, B, C, D, E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서 조정을 보게 만들죠. 그러나 다이아고널 패턴을 명백하게 그리면서 이 자리 숏 포지션 유도해 놓고 오히려 위로 꼬리를 길게 주고 A, B, C로 빠지는 패턴이 자주 나온다고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형태이다. 스탑 헌팅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우의 수를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전체 반등의 형태가 ABC 반등 B파를 만들면서, 즉 이 위치가 반등 ABC 반등 파동의 마무리다. 그래서 전체 A, B, C로 빠지게 된다면 9월 20일까지 조정이 열려 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제가 9월 15일을 지나야 그러한 리스크로부터 벗어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을 기준으로는 9월 20일을 넘어서야 이러한 조정의 리스크로부터 벗어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OXL을 기준으로는 가격은 16불까지 열어두셔야 하고, 기간은 20일, 즉 월화까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20일경을 본다면 수요일 전후가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일 야간 멤버십 영상에서 반등 비파를 만들고 C 하락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한 유무, 이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나스닥 보시면 ABC 반등파 위치로부터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ABC 이후에 떨어지는 형태라면 A, B, C로 진행이 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9월 20일까지의 추가 조정에 대한 리스크를 염두에 두셔라. 두 번째, 전체를 삼각수렴의 휩소로 만들고 위아래 스탑 무빙을 준 다음에 상승 반전하는지에 대한 유무, 이것이 페이크로서 분명히 시장에 C 하락을 유도하면서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ABC 하락을 유도하면서
오히려 파동을 보는 사람들에게 A, B, C 이 자리까지의 매도를 보게끔 만들고 현재 위치에서 매도를 유도합니다. 조정을 보게 만들고 이 C 하락을 주지 않고 전체를 제가 말씀드린 삼각수렴 위아래 휩쏘 달린 스탑 무빙의 형태로 ABC 조정을 유도하면서 곧바로 상승을 줘버리는 형태로 매도 계약을 잡은 포지션을 잡은 분들에게 리스크를 안겨줄 수 있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것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일반적으로 위아래 휩쏘 이후에 사실은 이 자리 조정을 보게끔 만드는 자리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선물 시장은 차트의 어떤 형태, 제가 항상 강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시장에 약속된 지점들을 깨거나 돌파함으로써 매수세 또는 매도세를 유도한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규칙 지점이나 약속 지점들을 반전하는 페이크의 형태로 무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준수하되 선물 세력의 어떤 페이크를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부분이 현재 구간에서 조금 염두에 두어야 하는 형태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휩소 무빙을 주고 상승 반전하느냐, 아니면 정석적인 형태로 ABC 반등 파동 이후에 C 하락을 주고 20일경을 조정 마무리 짓고 전체 1, ABC 3파 상승을 도모할 것이냐 라는 부분 정도로만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 상승 추세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만 중간에 조정을 주고 가는 형태까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오히려 여기서 전체 ABC를 주고서 상승을 하게 되면 이후로 나가는 상승 파동은 더욱더 크고 가파른 상승 파동의 크기를 갖게 된다는 점이 길게 보면 더욱더 긍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 이미니 선물 100, NQZ2023 기준으로 지금 훨씬 더 꽉 찬 음봉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1, ABC 그리고 대략적으로 가격이 15,20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와 준다면 매수 계약 포인트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고, 이 자리에서 임펄스의 시작점은 여기로 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찍었을 때 618 위치인 15,280에서 15,200포인트 부근까지 아랫골이 달린 형태로 조정이 나와준다면 해당 위치는 다계약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 이 정도면 설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L입니다. SOXL에서 보이는 엘리엇 파동 카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시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최고점으로부터 조정파 ABC를 영상 초반에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전체는 지금 어떠한 중파동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익스펜딩 다이아고널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크루드 오일의 선도세기형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크루드 오일이 강한 상승이 진행이 되었죠. 자, 크루드 오일 선도세기형 이후 ABC 그리고 3파 상승 갭 상승이 나갔습니다. 이 위치도요, 익스펜딩 다이아고널 확산 삼각형의 형태로 다이아고널 패턴을 만들고 ABC 마무리를 짓는다면 이후로 나가는 상승은 강한 3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익스펜딩 다이아고널 패턴은 단순히 리딩 다이아고널, 이것도 리딩 다이아고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딩 다이아고널 패턴은 쐐기형에서 조정 3파 상승이죠. 그러나 이 삼각형의 형태가 조금 더 벌어지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을 익스펜딩 다이아고널이라고 부여할 수가 있고요. 따지고 보면 익스펜딩 리딩 다이아고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은 D 위치가 깨지면서 어떤 조정 파동이 지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지금부터 전체를 ABC로 되돌리는 형태가 나와준다면 3파 상승이 전체의 연장 파동의 형태로 장기, 즉 중장기 우상향한다. 굉장히 거대한 상승 파동 속에 놓여있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정이 진행이 된다면요, 제가 만약에 이 시장을 반년에서 1년짜리의 상승을 이어가는 구간이라고 봤다라고 했을 때, 만약 이번 조정이 해당 위치까지 나와준다면 이제 그 상승의 파동 크기는 1년 반에서 2년까지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조정이 나옴으로써 이 전체 파동의 크기가
커지게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익스펜딩 다이아고널의 패턴을 보여주는지 이러나 저러나 SOXL 16불 때까지 내려와 준다면 최적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다이아고널 패턴과 ABC를 마무리 지어주는지를 봐야 할 것 같고요. 나스닥 100과 SOXL은 지금 차트의 형태가 조금 다르고 흐름이 다르다라는 점 어느 정도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당연히 SOXL을 논할 때 엔비디아에 대한 차트 카운팅이 이제 선행이 되어야 할 텐데요. 전체 1파에서 2파 러닝 컨트랙팅 지난번 영상에 설명을 드렸고 3에서 4 그리고 5파가 지금 절단이라면 중장기 조정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다. 자, 이 부분 그래서 엔비디아의 신규 매수 또는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9월은 일단 지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이 열려 있다. 장기적으로 상승이 열려 있는데 이 조정을 당분간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신규 또는 추가 매수는 9월을 건너뛰셔라. 저점 평단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11월 정도 반등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형태를 보고 있고요.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파동의 값을 갖고 있다. 연말까지 또는 내년까지 계속해서 들고 가셔도 되고 엔비디아 단기적인 조정은 나올 수 있으나 저는 여전히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위치 조금 더 디테일한 무빙을 보시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데 다시 꺾였죠. 여기서 전체가 추가적으로 380불까지 일단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다시 1, 2, 3, 4, 5의 형태까지도 볼 수 있고 전체를 A, B, C로 만든다면 어쨌든 9월 말까지 조정이 열려 있다. 가격적으로는 350불 전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기존 설명드렸던 대로 반등 비파 만들고 저점을 깼기 때문에 C 하락으로 410불을 넘어서는 조정이 진행될 수 있다.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현재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9월 말과 10월이 가격적으로는 400불을 깨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낫겠다. 자, 그렇기 때문에 SOXL에 대한 어떤 주가 추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유의미했던 것은 나스닥의 어떤 선물 시장에서의 무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실시간으로 목도하면서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면 좀 유의미한 형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패턴이 확인이 되면 이후로 파동 카운팅에 대한 방향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타점이나 대응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SOXL에서 보이는 익스펜딩 다이아고널 패턴을 끝까지 추적을 한번 해보겠고요. 나스닥 ABC를 끝까지 주고 올릴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올릴 것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유무를 다음 주 관전 포인트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어떤 많은 걱정과 우려가 존재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되었든 연말은 현재 가격보다 반드시 위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동성을 즐기면서 차트 분석도 조금 흥미롭게 좀 재미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해서 우울해하거나 걱정을 한다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리게 되면 어쨌든 중장기적인 투자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전혀 좋지가 못합니다. 오히려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이 시장을 발라먹겠다라고 하는 어떤 진취적인 강한 마인드가 결국에 수익률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명료한 정신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항상 이 생활과 주식 투자 그리고 전체적인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주말은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힐링도 하시면서 다음 주 또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